헤지펀드들은 증시가 나름 고점이란 생각에 환율 베팅으로 옮겨갔고 비트코인, 금, 원자재 등 투자로 확장 중에 있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7개 시작합니다. 미국 탐욕 공포 지수는 61로 하락하였습니다. 코인 탐욕 공포 지수는 78로 하락하였습니다. 구글 행사 소라의 반격, 너의 사진으로 영상 만들어줄게. 구글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열세지만 구글은 자체 개발한 GPU 겹긴 TPU도 들고 있으며 챗GPT와 양강구도인 제메나이도 들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번엔 인텔을 뛰어넘었다며 자체 서버형 칩인 엑시온 CPU까지 출시하며 AI 시장에 선전포고를 하는 느낌으로 발표하였는데 자체 서버형 칩 시장에선 아마존이 그래비톤사를, 마이크로소프트는 코발트백을 출시하는 등 낮은 전력으로 효율이 좋은 ARM 기반의 서버형 칩을 빅테크들이 자체 개발하면서 클라우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 생성 AI인 구글 비즈를 발표하였는데 오픈AI가 동영상 제작 AI 소라를 내놓은 지 약 2개월 만에 대항마를 내놓은 셈으로 고객의 사진 혹은 영상을 포함해 명령을 내리면 더 맞춤형으로 생성 가능한 동영상 제작 AI로 제미나이 등과 더불어 콘텐츠 제작을 돕는 정교한 AI 에이전트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2. 우주 반도체 칩 시대 대비해야 한다. 이유준 한국항공우주선임연구원은 우주 반도체는 일반 상용 제품과 달리 고온과 저온, 강력한 충격, 우주 방사선이라는 혹독한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테스트 시설 구축이 필수라고 강조하였는데 현재 국내 우주항공용 부품 업체는 신뢰성이 중요해 제품 인증을 주로 해외 기관에 맡기고 있는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테스트 기간 때문 등 문제 때문에 제품 개발이 쉽지 않다며 오는 5월 말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을 기점으로 한국도 우주항공용 반도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테스트 시설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I 다음 세계는 로봇과 바이오, 우주공학이라 생각하는 저로서는 우주공학에 필요한 특수철강 에너지원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래 모습도 고민해보시면서 투자를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 홍콩 금융 거인들 비트코인 ETF 신청 대기 중. 비트코인 매거진은 증권일보를 인용해 311조 자금의 하베스트 펀드와 380조 남방 펀드 등 금융 거인들이 홍콩 지사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1년 이후 중국은 비트코인 거래와 채굴을 금지 진행하였는데 세계 변화에 맞춰 중국 본토는 못하더라도 홍콩 쪽 규제 완화를 통해 코인의 자금을 우회해 끌어모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업계 내부자들은 홍콩에서의 첫 비트코인 ETF가 올해 2분기에 출시될 수 있으며 거의 기정사실화 분위기라고 전하였는데 인류 역사상 최근 70년을 제외하곤 세계의 경제 패권을 금을 많이 들고 있던 나라가 쥐어왔듯 앞으로는 금과 같은 비트코인이 영향을 끼칠지 모를 시대에 대국들은 혹시나를 대비해 펀드라는 자본을 활용하여 비트코인을 급속히 빨아들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씁쓸해지는 것 같습니다. 4. 인텔, 엔비디아의 도전, GPU와 같은 가우디3 공개. 인텔은 엔비디아의 GPU H100을 뛰어넘었다며 자체 생산칩 가우디3를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3분기엔 공냉식 가우디3를 먼저 양산하고 4분기에는 순행식 가우디3를 양산한다는 것인데 ARM이나 TSMC와 같이 칩을 주문받아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업체는 아니지만 AI 4대 서버 업체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와 후발주자인 PC 업체들 HP 엔터프라이즈, 중국의 레노버 등의 주문 약속도 받았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5. 러시아 우크라가 원전 공격한다. 우크라 러시아 자작극이다. 러시아는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가 사흘 연속 공격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 공격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직원이 외부 방사선 검사실을 방문하기 위해 예정된 행사를 마치고 나간 지 10분 뒤에 발생했다고 밝혔는데 우크라이나 측이 드론을 동원한 공격으로 발전소 건물 지붕을 공격했지만 원전 관계자나 장비가 피해를 보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명백히 우리는 원자력 시설을 향해 어떠한 군사적 행동이나 도발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며 러시아의 자작극이라고 맞대응 중에 있습니다. 6. 이스라엘, 가자 남북은 철수, 그러나 진격 날짜는 잡혔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지상군 대부분을 철수하고 하마스와 새로운 휴전회담을 시작하면서 8일 국제유가가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제사회가 만류하는 가자지구 남단 라파 침공 날짜가 정해졌다고 밝히면서 유가가 재반등하였는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라파 지상전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스라엘은 라파로 진격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하고 있다 전하며 가자지구의 하마스를 넘어 이란과 이스라엘로의 전운으로 확대되는 조짐에 증시는 눈치 보기에 들어가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주관적 칼럼 7. IONQ 하락 작업 들어온 듯 대비. 며칠 전 IONQ의 엉성한 매도 의견 애널리스트 자료가 나온 이후 엄청난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애널리스트 자료는 잘못된 내용이 많아 신뢰성은 없었는데 문제는 짜맞춘 듯이 공매도 위치를 가진 듯한 세력도 같이 작업이 들어온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IONQ의 유통 물량 중 25% 이상이 숏 물량으로 들어와 있는데 보통 IONQ 하루 거래량 700만 주에서 이번 9달러를 뚫는 하락된 1180만 주나 터지며 내려꽂았고 이 위치는 차트 매매상 중요 지지선인 9달러로 뚫기 직전엔 보통의 배 이상의 매도 물량이 나오며 누른 것으로 나옵니다. 이후 지표를 보면 올라오려 할 때마다 과한 매도 거래량이 나오며 장막판에도 한 번 더 던져지며 하락을 이끈 것으로 나오는데 9달러 이하 구간은 급락급상승 구간의 빈 구간으로 2-3일간 다시 올라오지 못하면
그 다음 지지선인 7달러 선까지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다시 9달러를 넘으면 모르겠지만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 싸움이라. 당분간 더 하락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길 권합니다. 동종업계가 매출의 20배 정도를 밸류로 받고 있는 지금 IONQ는 40배 정도라 공매도 세력은 4달러까지도 볼 수는 있는데, 앞으로 매출 발표가 관건인 상황에서 IONQ 예상 매출 성장치는 24년 78%에서 25년 288%, 26년 120%이며 25년이 가장 급격한 성장이며 수익 전환으로서의 가장 중요 예상 시기인데, 예상이 맞을 시 25년 말에는 지금 가격이 매출의 6배 정도 시총으로 싸지게 된다는 말과 같게 되어 지켜봐야 할 구간은 맞을 수 있습니다. 미래성이 있는 종목이라면 이 또한 과거의 에피소드로 남겠지만 펀드멘탈이 벗어나면 던지는 게 옳은 방법이듯 당장의 하락 문제와 미래성을 설명드려보았는데, 이런 말들도 결국 남의 말들이니 믿지 마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꼭 개인적인 공부를 하시며 투자하시길 희망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일본은 22년 엔화 약세 방어를 위해 미국채 70조를 던졌는데 올해 100조를 써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환율 전쟁 중에 있습니다. 헤지펀드들은 증시가 나름 고점이란 생각에 환율 베팅으로 옮겨갔고, 비트코인, 금, 원자재 등 투자로 확장 중에 있습니다.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